신화시대부터 200년마다 여신 아테나와 지왕 하데스는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인다. 그 전투의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 세계가 혼돈에 빠질 때 여신 아테나의 희망전사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별자리들을 대표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다. 18세기 유럽, 우리는 알론이라는 소년이 길을 걷는 모습을 만난다. 그는 두 청년이 개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개를 지키기 위해 다가간다. 두 청년은 개가 자신들이 힘들게 산 음식을 먹었다며 개를 고기용으로 되찾으려 한다. 알론은 자신의 소중한 잉크병을 꺼내 교환했고 그들은 동의했다. 잉크병을 팔면 돈이 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한 채 알론의 친구인 템마가 뛰어나와 두 청년의 입을 걷어차 잉크병을 되찾아준다. 알론은 템마에게 그만두라고 한다. 두 청년도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고 알론은 싸움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두 청년은 알았다. 그들이 모두 고아원 아이들이며 이렇게 정반대 성격의 둘이 친구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후 알론은 계속해서 자신의 여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던 중 알론의 스승이 숲속 성당에서 온 신부를 데려왔다. 그는 알론의 그림에 이끌려왔다. 알론은 숲속 성당의 성마코의 그림이 숨겨져 있으며 아직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죄인이 그 그림을 보면 누구나 회개한다고 한다. 알론은 그 그림을 꼭 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신부가 왜 아직 그림에 눈을 그리지 않았냐 묻자 알론은 적절한 붉은색을 찾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신부는 북쪽산으로 가보라고 알려준다. 거기에는 천사의 부러진 날개에서 흘린 피로 물든 꽃이 있고 그 색이 진짜 붉은색이라고 한다. 알론은 개와 함께 산을 오른다. 개가 갑자기 몇 번 짖고 앞서 달려가 알론이 따라가야 했다. 그리고 둘은 신부가 말한 곳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많은 꽃과 진짜 색들이 가득하지만 알론이 찾던 그 붉은색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곳에 있으니 알론은 그 풍경을 다시 그리기로 한다. 몽수들도 알론 쪽으로 돌아섰다. 갑자기 공포를 느껴 모두 일어나 달아났다. 한 소녀가 나타나 자신을 판도라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론을 찾아 자신의 왕을 되돌리려 했다. 그걸 위해 그녀는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 알론의 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녀는 알론에게 입을 맞추고 반지가 나타난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알론을 하데스 지게의 왕이라고 부른다. 지게의 유령들이 인간계로 넘쳐나 그들에게 다가온다. 아테나의 전사와 마주치자 그는 용의 주먹을 날려 유령들을 한 방에 쓰러뜨린다. 그는 천칭자리의 전사, 두이다. 그는 유령들의 집결이 하데스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두오는 하데스의 위치를 알고 싶지만 유령들은 왕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다. 알론은 집에서 깨어난다. 템마는 불안함을 느끼고 산에 올라 알론이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해 데려왔다. 알론은 판도라가 준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템마가 만지지 못하게 막는다. 갑자기 템마는 강물이 곧 마을로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이 닫혀 사람들을 버리고 물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론은 설득하려 하지만 템마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행동하기를 원한다. 템마는 알론에게 둘이 그리고 그 옛날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한다. 템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는 강가로 달려가 큰 바위가 강물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을 보고 부수려 하지만 부서진 건 템마의 손이었다. 숲속을 걷던 중 약한 기운을 느끼고 찾아가 템마를 발견한다. 무력했던 그는 알론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이 폭발해 강물을 되돌린 큰 바위를 부순다. 두오는 뛰어내려와 템마를 데리고 가며 그의 놀라운 힘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게 아테나의 전사가 되라고 권유한다. 돌아올 때 템마는 도와 함께 가기 전에 알론 자리에 앉아 그림 한 장을 그렸어. 알론은 템마의 눈동자 색과 비슷한 색을 찾으려 했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템마가 먼저 가고 돌아오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생각했어. 템마는 그 후 도를 만나러 나갔어. 도는 알론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함께 길을 떠났지. 아테나 성전에는 12별자리의 궁전이 있고 12명의 전사가 각각 그 별자리를 대표해 다스리고 있어. 아테나가 자주 강림해 감시하는 전당도 있어. 지금 막 템마가 훈련을 마쳤을 때 갑자기 한 무리가 찾아왔어. 앞장선 청년이 템마에게 무술시합 판판하자고 물었고 템마는 바로 승낙했어. 뒤따르던 이들은 템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청년은 가토대인이 아직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다고 자신했어. 템마는 가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그가 오만하고 폭력적인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두 청년이 바로 부딪혔어. 둘은 계속 주고받았지만 가토가 리듬을 잡고 공격을 피한 뒤 템마에게 한 방을 날렸어. 템마는 패배에 분해하며 가토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롱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바위를 쳤지만 손만 아프고 바위는 깨지지 않았어.
그녀가 몇 달 동안 여기 머물면서 아무것도 못한 걸 보고서야 돌아왔어. 텐마는 왜 그때는 바위를 깰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는 텐마가 아직 힘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그는 원자에 관한 물리 지식을 설명해주고 텐마가 열심히 수련하는 동안 자신도 여기 머물 거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텐마는 우연히 익숙한 모습을 느끼고 달려가서 붙잡았어. 텐마는 그 소녀와 팔찌를 보고 그들이 어린 시절 친구인 사샤와 로님을 알아챘어. 그녀는 텐마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텐마가 자신을 소개하고 꽃팔찌를 보여주자 기억했어. 텐마는 그녀가 입양됐는데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했어.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사샤를 노리자 텐마가 대신 몸으로 막았어. 괴물은 텐마를 기둥에 던지고 계속 사샤를 향해 공격했어. 텐마는 힘을 모아 기둥에서 빠져나왔어. 텐마는 달려가 땅을 움푹 파는 펀치를 날렸지만 상대는 피했고 텐마를 쓰러뜨릴 때까지 공격했어. 그 뒤 괴물은 사샤 앞에서 텐마를 계속 때렸어. 하지만 사샤가 갑자기 힘을 폭발시키며 괴물에게 텐마를 놓으라고 명령했어. 괴물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괴물이 무언가 하려던 찰나에 양자리 전사수가 처리했어. 그가 말하길 사샤가 바로 여신 아테나라고 했어. 그 후 인연이 흘렀어. 텐마는 지금 자신보다 덩치 큰 상대와 싸우고 있어. 모두가 텐마가 질 거라 생각할 때 텐마가 다시 일어나 상대를 날려버렸어. 그리고 떨어지는 바위를 향해 돌진의 주먹으로 깨뜨렸어. 가토는 텐마가 성공한 듯 보였고 텐마는 정식으로 성인의 칭호를 받았어.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받았지. 대사제는 지금 유령들이 곳곳에 퍼져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고 말했어. 성인의 칭호를 받은 만큼 유령을 제거해 세상과 여신 아테나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어. 텐마는 이제 자신의 일을 마쳤고 엘론도 그림을 완성했기를 바랐어. 하지만 엘론은 오히려 자신의 그림이 모두 회색빛으로 가득 찬 걸 보고 있었어. 그가 그린 것들은 모두 죽어버린 것 같았어. 판도라는 나타나 그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그림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했어. 그녀는 엘론을 숲속의 성당으로 데려갔어. 그곳에는 엘론이 보고 싶어하던 참회 그림이 있었고 그녀는 그걸 실현해주겠다고 했어. 텐마는 성당문이 열리는 걸 느끼고 전번에 만난 목사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텐마는 몰래 사샤를 만나 옛 일을 이야기했어. 둘 다 유령들이 고향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빨리 행동해야 고향과 엘론이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 그 사이 엘론은 목사가 사람이 아님을 알아챘어. 그는 그림을 보러 달려갔는데 지옥의 왕 하데스 그림이었지만 엘론과 매우 닮아 있었어. 그 목사는 그 안을 보여줬고 엘론은 집에 있던 아이들이 며칠 전에 자신이 그린 그림 때문에 모두 죽었다는 걸 봤어. 목사와 판도라는 엘론을 세뇌시키기 시작했고 죽음이 가장 공정하다고 말했어. 목사님과 판도라는 일론에게 세뇌를 시작하며 죽음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믿게 했어. 그리고 아이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일론은 죽음이 곧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어. 그때 달이 사라지며 지옥왕 하데스가 깨어났다는 신호를 보냈어. 그 사이 성전사들이 지옥왕의 부하 몇 명을 처리하러 파견되었어. 그들은 일부러 한 명을 남겨 그들의 소굴을 따라가게 했다. 하지만 동굴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만이 돌아와 보고했다. 그들은 유령들이 숲속 성당에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곧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갑옷을 검은색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진짜 죽었고 지옥 왕에 의해 부활의 아테나의 머리를 빼앗으러 돌아온 것이었다. 두오아스는 돌진에 막아섰고 즉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스가 그들의 진심을 듣고 두 사람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세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진심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위해 싸우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두오아스는 동료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 숲속 성당을 처리하러 가기로 했다. 두오는 이후 텐마와 자토에게 계획을 알렸다. 두오는 자토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토는 텐마에게 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텐마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사슬을 대신해 엘론을 지키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고향에 도착했다. 텐마는 엘론이 걱정되고 성 안에 빛기둥이 모여 혼자 떨어져 나갔다. 두오는 텐마가 너무 성급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죽은 사람들 뿐이고 마을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집에 달려가 보니 엘론의 그림만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한 명이 와서 자신을 하데스를 위한 제물로 쓰려 하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그의 공격을 막고 전력으로 반격했다. 엘론은 텐마가 돌아온 걸 알고 약속대로 만나러 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려 했다. 텐마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고 그녀가 찾아왔다. 갑자기 가토가 날아와 이곳에 왔다. 하데스, 정확히는 엘론도 모습을 드러냈다. 텐마는 친절했던 친구가 이렇게 잔혹한 학살자가 된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세 명이 함께했던 순간과 사스가 떠나기 전 작별로 준 꽃목걸이를 떠올렸다. 텐마는 앨론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앨론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그는 성전사라는 명예를 안고 돌아왔다. 반면 그는 화가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옛 앨론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가 이제야 그림을 완성할 붉은색, 즉 피의 색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후 그림에 2개의 대각선을 힘차게 그었다. 텐마도 갑자기 심한 부상을 입었다. 텐마는 쓰러져 앨론의 목걸이를 끊었다. 그리고 앨론의 머리카락이 검게 변한 것을 느꼈다. 앨론은 두 친구와 옛 자신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데스가 되었다. 두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무리 달려들자 하데스 부하 중 하나인 카가오가 공격을 막아주었다. 그의 힘은 두오와 맞먹었다. 두오가 결전을 준비할 때 스가 와서 그를 말리며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다. 이후 땅이 무너져 자토와 텐마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다. 하데스도 카가오에게 자신을 쫓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며 성전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다. 돌아와서 하데스는 자신의 부하 유령들을 모두 모았다. 그는 아테나의 전사들이 각각 별자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사 하나가 떠나면 별자리 하나가 사라지고 검게 변하는데 텐마부터 시작되었다. 하데스는 자신의 군대가 아테나의 죽음으로 하늘 전체를 검게 만들길 원했다. 판도라는 유령 군단에서 가장 강한 미노스를 성지로 불러 힘을 과시하게 했다. 이후 카가오가 하데스를 찾아가 그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카가오는 도코가 하데스의 손에 낸 상처를 보고 분노해 도코와 대결하려 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미노스가 이미 성지로 떠난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도 가토와 함께 떠났다. 신비한 소녀 옆에 있던 마물을 발견하고 살아남은 사하가 있어 놀랐다. 이때 완전히 타락한 앨론이 손에 마물의 머리를 들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깨어났다. 수와 두는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하러 돌아왔다. 알론은 하데스에게 빙의당했고 텐마는 사망해 그녀는 크게 충격받았지만 감정을 터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빨리 쉬고 군대를 준비해 하데스의 공격에 대비하길 원했다. 왜냐하면 SAA가 강한 척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가토는 이때 텐마를 잔해 속에서 끌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 소녀가 나타나자 가토가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그녀에게 머리를 잡혀 땅에 내리쳐졌다. 그녀는 텐마를 데려가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구하러 왔다고 했다. 그녀는 니크라고 불리는 전사였고 두 사람을 지하로 데려가 그녀 부족의 거처로 안내했다. 가토는 따라가긴 했지만 그녀가 신급 전사만큼 강하고 텐마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전혀 믿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가토는 자신들처럼 성전사들의 갑옷을 보고 이 조직이 음흉한 곳이라 의심했다. 돌아서려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공격했다. 화가 나서 그를 추궁하자 장로가 그들은 동맹이며 아테나를 섬긴다고 말했다. 장로는 자토에게서 갑옷을 분리하고 리크에게 여기에 피를 붓도록 요청했다. 성전 갑옷을 회복하려면 많은 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전하는 전사들에게서 피를 뺄 수 없어 지금까지 훈련시킨 리크의 피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로가 몇 번 두드리자 갑옷은 다시 가토에게 돌아왔다. 동시에 가토는 자신이 아까보다 더 건강해진 걸 느꼈다. 그는 장로의 말이 맞다고 믿고 텐마를 보러 갔다. 장로는 텐마의 영혼이 아직 저승에 머물고 아테나의 기도문이 담긴 화환 덕분에 멀리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환이 다 떨어지면 텐마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고 했다. 가토가 텐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장로가 갑자기 검을 뽑으며 죽은 자가 되어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장로는 가토에게 검을 건네며 텐마가 남은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그를 지켜줄 거라고 했다. 장로는 자토의 영혼을 몸에서 분리해 저승으로 내려보냈다. 갑자기 리크도 자토를 돕기 위해 함께 내려갔다. 그녀는 두 사람이 텐마가 저쪽 사람들 일부가 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달려가며 이곳이 하데스에게 살해당한 시민들 뿐임을 깨달았다. 텐마는 깨어나 눈부심을 느꼈다. 유령 한 명이 와서 그가 인간계와 저승의 경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 유령은 하데스가 꽤 관대해서 지금까지 떠 있을 수 있게 놔뒀다고 생각했다. 텐마가 저항했지만 유령에게 다시 맞았고 이로 인해 자토 쪽에 경고가 전달됐다. 유령은 최강자인 미노스가 성지로 보내졌으며 텐마가 곧 이곳에서 친구들과 재회할 거라고 말했다. 유령이 떠나자 두 사람이 다가왔지만 악령 한 명에게 발각됐다. 악령은 자토와 리크에게 금세 패배했다. 하지만 그 유령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그는 리크 뒤에 숨어 몰래 공격했지만 가토가 재빨리 그녀를 보호했다. 텐마가 가토에게 그의 귀를 찢는 절규 기술을 경고했다. 하지만 리크는 무턱대고 뛰어들었고 그의 절규에 날려버렸다. 가토가 붙잡혔지만 모자를 차버렸다.
유령은 화가 나서 절규로 가토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텐마가 탈출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 주먹을 날려 유령의 갑옷을 산산조각 냈다. 가토는 텐마를 구하러 왔다가 자신이 다친 게 억울했다. 그는 텐마에게 왜 아직도 반쯤 살아있는 상태인지 이유를 말했다. 텐마는 가능한 빨리 살아나 성지를 지키러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리크는 둘 다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일이 성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도라는 한 유령이 쓰러졌고 그 유령이 텐마의 영혼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하데스는 매우 놀랐지만 반도라는 하데스가 직접 텐마를 죽였기에 그가 아직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텐마와 자토는 계속 서로 싸웠다. 자토는 자신이 텐마를 구하러 간 건 아테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리크는 둘 다 그만 싸우고 젖은 깊숙한 곳으로 빨리 가자고 했다. 하데스는 아테나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텐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판도라는 그에게 미노스가 반드시 성지를 휩쓸 거라고 안심시키라고 했어. 저 위에 별자리들이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었거든. 지금 미노스는 끊임없이 줄을 던져서 성전사들을 빛나게 만들고 있어. 모두가 그에게 꼭두각시처럼 다뤄져 몸이 비틀리고 부서지고 있지. 그 뒤로 들어가 보니 장미밭이 펼쳐져 있었어. 두 녀석이 어리석게 밟고 들어가 피를 흘리며 죽었지. 한 녀석이 이게 홍기라고 말했어.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이 장미밭을 만든 건 김성한바야. 그는 이게 홍기라는 걸 인정했고 죽고 싶으면 들어오라.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어. 몇 녀석이 안빠가 거기에 서 있으니 독에 안 걸릴 거라 믿고 달려들었지만 동화가 나와서 곧장 장미밭에 빠지고 말았어. 이 푸른 갑옷 녀석은 미노스에게 안빠가 이 장미처럼 아름답지만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수왕은 안빠가 밖에서 잘 방어하고 있다고 느껴서 우리도 내부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 그들은 안빠가 혼자서 밖을 모두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 수원은 전해 들은 소문을 말했어. 안빠의 신전에는 홍기 장미밭이 있고 안빠와 그의 부하들은 홍기독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안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존재로 그의 피는 모두 홍기독으로 변했어. 그래서 잘생겼지만 아무와도 가까워질 수 없었지. 밖에서는 안빠가 미노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갑옷 녀석이 스스로 나와 맞섰어. 홍기독의 면역이거든. 하지만 그의 힘은 안빠를 상처 입히기엔 부족했어. 안빠는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 장미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는 도망쳤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어. 그가 기운을 내뿜었어. 모두가 이 기운이 성지에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성지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안았지. 안빠가 불리한 상황인 게 걱정되는 한 소녀는 안빠가 강해서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주민들은 성지에 살면서 또다시 성전을 겪는 게 두려웠어. 그때 안빠는 보랏빛 독을 모두 흡수해 갑옷 녀석을 무력화했어. 기회를 틈타 몇 대 때리고 물러났지. 위험을 감지했거든. 안빠는 돌아와 도끼를 다시 붉은색으로 변환했어. 그리고 독가시를 많이 만들어서 갑옷 녀석을 찔렀지. 밖에서 독에 보호받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미노스도 결국 전장에 나섰어. 그는 도끼와 꽃잎을 모두 휘몰아치는 회오리를 만들었지. 원래부터 갑옷 녀석이 전장에 나올 필요 없었대.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그는 줄을 던져 안빠를 붙잡았고 이제 그가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고 했어. 근처에 주민이 있는 걸 알아채고 우선 처리하라고 명령했지. 자신은 안빠와 조금 더 놀며 시간을 보냈어. 안빠가 저항했지만 조종당에 붙잡혔어. 그는 안빠에게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 멋진 얼굴부터 망가뜨리기로 했어. 안빠가 자기가 얼굴을 때리게 만들고 다음엔 손과 발도 시험했지. 단호한 눈빛을 보고 어디를 노릴지 정했어. 하지만 안빠가 어깨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공격이 빗나가고 눈에 맞지 않게 만들었어. 미노스는 안빠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주민들은 죽는다고 판단했어. 하지만 안빠는 미노스가 이전에 설치한 함정이 하나뿐이라고 착각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모든 장미에 설치한 독살 함정에 걸렸지. 날아가서 목표의 심장을 찌르고 완전히 붉어지면 끝장이야. 미노스는 그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안빠의 몸을 더 심하게 파괴하기로 했어. 그러나 도끼가 또 나타났고 그는 누가 먼저 상대를 죽일지 궁금해했어. 안빠는 의지를 다해 도끼를 미노스에게 밀어냈어. 미노스가 팔로 막았고 안빠가 자기 목숨을 끊게 만들어 뒤돌아섰어. 주민들은 대피하려 애썼지만 미노스가 찾아와 주민들을 전멸시키려 했지. 안빠를 믿는 그 소녀는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쓰러졌어. 아버지는 소녀에게 성전으로 도망가라 했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떠났어. 소녀는 뛰어가며 안빠가 무사하게 믿었어. 전에 비 오는 날 집에 돌아가던 안빠가 망토를 벗어 그녀에게 씌워주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그때 그녀는 안빠가 차갑다고만 생각했지만
안빠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안빠를 다시 만나길 바라며 달려갔지만 미노스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그가 그녀가 장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안빠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그녀를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S가 와서 미노스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12금성의 수장으로서 그림자 군단의 수장인 미노스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역시 미노스에게 제압당하고 조종당했다. 그가 팔을 꺾이려 할 때 검은 장미 한 송이가 안빠의 조종끈을 끊어내었다.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다시 나타나 S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자신이 직접 끝내야 할 전투였다. 그는 S에게 모두를 자신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이기 때문에. 미노스는 안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같을 거라 생각했다. 힘이 없는 자는 다른 이의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는 안빠의 아름다움을 존중해 그를 살려둘 생각이었다. 그러나 안빠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기에 그의 연민을 거절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며 누구도 자신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이후 안빠는 독이 든 혈가시를 미노스에게 수없이 쏘아냈다. S는 안빠가 몸속의 모든 피를 사용해 미노스를 함께 죽이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안빠는 쓰러졌고 미노스는 이제 S 차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S는 미노스에게 안빠가 입에 물고 있던 장미가 그의 가슴 위에 있음을 보라고 말했다. 사실 그건 하얀 장미였지만 안빠가 붉게 물들여 속였고 지금 장미가 진짜 붉게 변한 순간 그의 목숨도 끝난 것이었다. 미노스는 이곳 전체를 자신과 함께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S가 그를 유리우리 안에 가두어 그는 억울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안빠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평생 이 장미들과 함께 살아왔고 이번이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첫 순간이라고 했다. 이후 다잔이 안빠의 시신을 데려갔다. 그녀는 달려가 안빠에게 성전이 계속되면 금성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이상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죽음이 이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맞서야 할 대상이라면 마지막 숨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지하 측 사람들이 와서 S에게 하데스 대사제를 만나러 가자고 요청했다. 이때 미노스가 금성과 함께 죽었지만 쓰러진 부하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사제는 이 사실을 S에게 알려주었지만 미노스는 현재 아테나가 만든 결계 안에 있어 하데스의 부활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테나의 힘이 다하기 전에 하데스를 빨리 쓰러뜨려야 했다. 그러나 지하 측 사람들은 하루만 더 있으면 텐마가 부활했다는 희소식이 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동안 텐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다. 릭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지게의 거목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곳은 그림자들이 죽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늦든 빠르든 부활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방법은 바로 그 거목에 있다고 했다. 셋은 출구를 찾았지만 위로 올라가자마자 새머리 게쿠스와 마주쳤다. 자토는 자신이 암호가 있으니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머리만 집중할 수 있었고 나머지 두 머리가 방해해서 가토는 개를 텐마 쪽으로 유인해 텐마가 한 방에 완전히 쓰러뜨리도록 했다. 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하데스가 텐마를 찾아왔다. 뜻밖에도 하데스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릭은 이 기회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하데스가 막아서며 친구와 대화 중이라며 그를 날려버렸다. 하데스는 텐마가 너무 강하게 살아남은 것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하데스는 그를 부하로 삼아 아테나에 맞서길 원했지만 텐마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텐마는 사와 함께 싸워 하데스, 즉 일론에게 어떤 세계가 더 좋은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하데스는 텐마의 약속을 믿고 그를 보내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이후 텐마에게 성지로 와서 셋이 다시 만날 것을 부탁했다. 가토가 또 멍청한 말들을 하자 텐마가 한 대 때렸다. 셋은 계속 나아가 혈폭에 도착했다. 그들이 올라가던 중 텐마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두 사람에게 물었지만 두 사람은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 멈춰버리고 그때 김성 한 명 MM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는 네가 또다시 지옥의 왕하데스와 마주친 것 같다고 느꼈고 너는 왜 지경에 김성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이 두는 김성 바론의 RH 옆을 지나갔다. 그는 유령 무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바가 나가 적을 막아냈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좋은 소식은 텐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바로 니암 김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는데 적들이 성지를 침범했음에도 암은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암의 사고방식은 다른 김성들과는 매우 이질적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암은 여러 공간을 통과할 수 있고 천주와 대화할 수 있어서 아무도 암의 진짜 생각이나 정체를 알지 못한다. 암은 이때 텐마를 천개의 죄인이라 부르며 아테나가 이번 성전에서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너는 아미적이라 의심해 공격했지만 그에게 한 방에 폭포 아래로 날려졌다. 네가 암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너와 하데스가 여러 생에서 인연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인연이 매번 성전의 흐름을 바꿔왔다고 했다. 이전 생에서 템마 혹은 성 페가수스는 아테나를 지키는 강력한 존재로 신과 하데스 왕까지 쓰러뜨렸지만 이번 생에서는 너무 약했다. 너는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싸우려 했지만 그는 네 약한 공격으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갑자기 네 머릿속에 암이 살아있는 부처처럼 보였고 그는 손짓 한 번에 템마를 다시 폭포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는 네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싸우는지 물었다. 그가 원하는 건 네가 스스로 깨닫는 답이지. 영웅이라 자처하는 내거만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네게 한 생명이 지옥, 악귀계, 축생계, 도리계, 그리고 인간계까지 거쳐야 하는 5세계를 보여주었다. 인간계의 모든 고통을 네가 이미 경험했다는 것도. 그는 네 전생이 하데스를 상처 입혔기에 하데스가 두려워 자신의 진짜 몸을 지옥 깊은 곳에 숨기고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몸을 빼앗았으며 그것이 네 친구 일론이 타락한 이유라고 말했다. 템마는 그 말을 듣고 자신 때문에 일론이 하데스가 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싸울 이유를 찾았는데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하와론 두 친구를 위해서였다. 너가 공격하자 암이 다시 밀어냈다. 그는 내 싸움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내 힘은 여전히 약했다. 그는 명상에서 깨어나 일어나 우주 비밀의 최강 기술을 썼다. 템마는 반격도 움직임도 할 수 없는 공간에 갇혔다. 그는 점차 감각을 빼앗기고 모든 감각을 잃으면 영혼도 사라질 것이다. 곧 그는 5감각을 모두 잃어 주변의 느낌이나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남은 건 정신, 즉 제육감뿐이었다. 그는 멀리서 암이 너무 약해서 하데스에게 땅을 빼앗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 감각이 갑자기 돌아와 이 공간에서 움직이며 암공을 공격했다. 너는 암이 그린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 했다. 네 공격이 암을 명중했지만 실제로 맞은 건 지옥의 거목이었다. 그는 환상으로 너를 가두었지만 네 영혼이 느낀 것은 진짜였다. 암은 내 실력을 인정하고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장로에게 가져가라고 허락하며 언젠가 지상에서 너와 대결하길 약속했다. 자토와 릭은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다. 템마는 갑자기 떨어져 자신이 딴 열매를 보여줬지만 화환이 거의 다 달아빨리 지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암은 아테나를 찾아왔다. 그는 감각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적은 감각만으로도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고 템마를 만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암은 아테나에게 부탁을 했고 이후 둘을 만나 동생이 꽤 뛰어나다고 인정했다. 그는 왜 MM이 템마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MM은 지금 당장 출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가토 일행은 지금 거의 템마를 지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었지만 지게 표면에 막 올라서자마자 세 사람은 딱정벌레 갑옷을 입은 유령에게 막혔다. 가토는 늦기 전에 리크가 먼저 템마를 데리고 가게 하려고 남아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템마는 그 후 다시 현세로 돌아와 장로를 만났다. 템마가 두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자 겨우 리크만 깨어났다고 했다. 그녀는 가토가 아래에서 싸우고 있다고 템마에게 알려주었다. 템마는 가토를 미워하지만 그가 자신 때문에 죽는 건 원치 않았다. 지금 가토는 상대가 덩치 크고 완력 좋은 상대여서 싸움이 힘들다.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장로는 유령들이 빠르게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판도라가 거목의 열매를 되찾으라고 보낸 이들이지만 그들도 템마 일행을 없애려 싸움을 걸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MMI의 환영에 빠져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다. 그는 유령들을 다시 지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고 템마는 왜 MMI가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그가 템마를 데리러 왔고 장로도 만나러 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령들은 죽지 않지만 이것은 불멸의 봉인을 깨고 죽일 수 있다. 이들이 여기 온 이유는 이 열매들을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다. 밖에서는 꽤 강한 한 명이 그를 찾아왔다. 그도 이 열매들을 되찾으러 왔고 가시 바위 더미로 떨어져도 살아남아 다시 기어올랐다. 그들은 내부로 공격하지만 결계 때문에 갇혀있다. 유령과 가토는 여기 금성김성이 있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미는 자신에게 다른 일이 있다며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아미는 자신의 피를 써서 템마의 갑옷을 수리하고 거목의 힘을 그 안에 주입할 것이다. 밖에서는 아직도 내부로 들어가려 하지만 템마가 달려나와 막았다. 이 갑옷 덕분에 훨씬 강해진 걸 느꼈다. 아미는 ADM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 후 탑 꼭대기에서 염주를 들고 앉아 전부 정련하기 시작했다. 리카와 자토가 템마를 도와주러 나와 아미가 정련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싸우다 템마 일행은 지쳐가고
상대는 피도 안 마르는 지렁이 같다. 하지만 아미가 큰 변화를 시작하자 유령들이 걱정하며 막으려 달려들었다. 텐마가 뒤따라가 막았다. MMI는 처음 아테나를 만났을 때 그녀가 삶에 대해 설명해준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이 세상에 고통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 고통을 받아들이며 여전히 인간임을 증명했다. 그는 정년을 마치고 유령들을 우주의 진실 속으로 끌어들였다. 한 번의 일격으로 그들을 영원히 죽이고 부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눈을 뜨고 삶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유령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이후 정년의 전력을 다해 떠났다. 떠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아테나 군대가 하데스 군대와 맞설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한편 전에 안바의 독꽃에 죽었던 자들이 지금 부활했다. 그들은 아테나의 결계가 약해지고 좁아진 것을 느껴 지금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금성 바론에게 처리당했다. 그들은 바론에게 안바의 독꽃 같은 게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팔짱만 끼고 그들이 달려드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올라오자 그는 충격파를 쏘아냈다. 그리고 수스데오 씨가 와서 그가 별 도움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두에게 부탁해 죽은 자들을 결계 안으로 돌려보내 계속 부활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ADM 이야기를 듣고 MMI가 지하기지에서 뭘 했는지 알지 못했다. 갑자기 강한 존재가 다가오는 걸 느꼈는데 좋은 녀석은 아니었다. 찾아온 이는 카가오였다. 그는 도코와 결판을 내려왔지만 바로는 그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했다. 한편 성역 안수련생들은 밖에서 싸우는 금성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카가오는 바론을 무시하고 그를 지나 도코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바론이 그를 붙잡자 불길을 일으켜 바론을 불태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 가장 약한 불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에게 땅을 세게 내리쳐 굴복하는 법을 가르쳤어. 그는 도망치기 위해 불로 변해 바론과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 그 후 그는 바론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야 했고 나는 다시 팔짱을 끼며 그가 전투 중에 태도를 보인 나에게 짜증을 냈지. 물론 나는 진지할 필요 없이도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믿기에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있었어. 그는 나도 꽤 흥미롭다고 인정하며 화염광의 일격을 날렸어. 하지만 바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도 그 공격을 막아냈지. 그리고 반격해 그를 멀리 날려버렸어. 바로는 그의 불이 강하지만 자신까지 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그의 능력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데스를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3명의 수련생은 이때 바론과 함께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 그는 고아 아이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 키웠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성지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받아 아이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 가장 아끼던 새 아이가 그를 따라가 성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기로 했지. 하지만 훈련은 너무 엄격했고 한 아이는 단지 바론 곁에 있고 싶어 했기에 두려워했어.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야. 하지만 무너질 기둥돌이 떨어지려 할 때 바론이 달려와 받쳐주며 힘의 이상을 깨우쳤지. 덕분에 지금 모두는 바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어. 갑자기 그들은 최근 바론의 힘이 솟구치고 있음을 느꼈어. 그는 카가오의 공격을 직접 맞으며 그의 힘을 시험했지. 그는 뿔치기 공격을 반격했지만 카가오는 가까스로 피하며 내 공격을 읽었다고 자신했어. 팔짱 끼기는 그의 빠른 속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었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속도에 자신 있어 누가 더 빠른지 시험해보기로 했어. 코도는 카가오가 가까이 온 걸 느끼고 급히 달려갔는데 길 위에 많은 성직자들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모두 너무 빠른 적에게 당해 반격도 못했지. 코도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걸 의심하며 더 빨리 달렸어. 그리고 이제 바로는 자신의 오만함에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됐어. 그는 카가오의 불에 화상을 입기 시작했어. 그가 거세게 돌진하자 바로는 그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혔지. 하지만 카가오는 바론을 눈부시게 하는 기술을 사용했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바론은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코도가 도착했을 때 바론은 심하게 화상을 입고 있었어. 그는 바론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카가오에게 달려들었지. 카가오는 공격을 피하며 자신이 바론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바론이 막았어. 그래서 그는 눈부신 불꽃을 내뿜어 바론을 죽이려고 했지. 하지만 바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두에게 싸움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어. 그는 금성 전투가 1대1이라는 걸 믿으며 이 불꽃에 쉽게 태워지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바론의 세 수련생이 와서 모두 바론이 죽지 않길 바랐어. 이 모습을 보고 카가오는 잠시 형을 떠올렸지. 한 수련생이 바론의 모자를 주워 돌려줬어. 그들은 앞으로 전투에서 바론과 함께하려고 더 강해지고 싶었기에 이번엔 반드시 살아야 했어. 바론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고 카가오는 그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는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
그 안에 3개의 폭발광기를 모아 바론을 압박했지. 바론은 이 열기를 견디고 땅을 내리쳐 공격했어. 땅이 갑자기 부서져 카가오는 서 있지 못하고 돌에 깔렸지. 그는 일어났지만 한쪽 날개를 잃었어. 그는 바론에게 기회를 놓치고 마무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바론은 그의 본성이 아직 선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완전히 그림자 편이 아니었고 이상적인 인간을 찾아 섬기고 있었어. 그는 그림자 두성자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섬길 자를 스스로 선택했어. 그는 등을 돌려 떠났고 바론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오랜만에 전력을 다해 싸워 웃을 수 있었어. 바론은 이후 대사제에게 보고하러 돌아갔어. 대사제는 그토록 강한 그가 이렇게나 크게 다친 것에 꽤 놀랐다. 그는 결계를 점점 좁아지고 있고 유령대가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테나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그들은 서둘러 대처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김성자인 시시푸드가 그를 찾아와 아테나도 한계에 다다랐으니 그녀를 결계 수호 의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시시푸드는 지금까지 2명의 김성자가 떠났고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바로는 자신이 아직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시푸드가 가볍게 한 방을 날리자 바론이 생각보다 심하게 다친 듯 보였다. 바론은 시푸드가 아테나를 가장 아낀 사람임을 알았다. 그는 아테나가 이곳에 오자마자 친밀해졌고 그녀를 2 친구에게서 멀리 데려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테나를 이곳에 데려오고 그 결과 엘론이 하데스가 된 것이 옳은 결정인지 자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테나 결계의 방패가 에너지 기둥에 의해 깨졌고 하데스가 직접 나타났다. 사하는 엘론을 다시 만나 충격받았지만 그가 이제 하데스라고 여겼다. 하데스는 아드미의 거처를 무자비하게 부수었다. 모두가 하데스가 감히 이곳에 혼자 들어온 것에 분노했다. 마치 자신들을 도전하는 듯했다. 도코와 에스는 아직도 하데스가 텐마의 고향을 파괴한 날을 원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데스는 아테나와의 재회를 방해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 에스와 도코의 이동을 봉인했다. 바론과 푸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데스는 아테나 앞에 나타나 자신이 더 이상 그녀의 오빠가 아니라 하데스라고 선언했다. 그는 아테나에게 전생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멀리서 에스푸드가 간신히 일어서고 있었다. 바로는 에스시프를 존경했다. 그는 일어서지 못하는데 푸는 겨우 일어섰다. 그러나 결과는 하데스에게 다시 눌려버린 것이었다. 푸드는 다시 일어나 활을 뽑아 하데스를 겨냥했다. 하데스는 시푸드가 5년 전 아테나를 데려간 자임을 알아챘다. 그는 그때 자신이 아테나를 보호하려 했다고 믿었지만 가끔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화살을 하데스에게 쐈지만 되돌아와 맞고 쓰러졌다. 아테나는 극도로 분노했고 이것이 바로 하데스가 원한 바였다. 바로 그 순간이동이 일어나 텐마가 다시 합류했다. 그는 구슬 목걸이를 꺼내 부활 직전인 영혼들을 봉인했다. 하데스는 잠시 못 봤을 뿐인데 그가 자신의 군대를 견제할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텐마는 지금까지 싸운 이유가 친구 둘 곁에 있겠다는 약속 때문이지 친한 친구와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데스에게 정말로 사하를 잔인하게 다루었는지 고향을 파괴한 것과 같은지 물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때 텐마는 하데스 쪽으로 달려오는 개 한 마리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전에 구한 개였고 갑자기 수스시우스로 변했다. 하데스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성전이기 때문이다. 텐마는 사하를 끌어내어 시우스를 피하게 했고 하데스는 그가 유령들을 봉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임무는 신성한 존재부터 유령까지 모든 생명에게 죽음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텐마는 구슬 목걸이를 들고 세보스를 주먹으로 날려버린 뒤 하데스를 향해 돌진해 지하계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하데스는 쉽게 텐마를 묶으며 그가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텐마에게 검을 찌르려 했지만 갑자기 진법이 나타났다. 하데스는 갑자기 힘을 빼앗기고 주위는 온통 부적으로 가득했다. 대사제가 나타나 하데스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대사제가 이전 성전에서 살아남은 자 중 하나임을 깨달았다. 대사제는 하데스의 힘을 일부 해제해 모두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했다. 대사제는 이 함정을 미리 준비했는데 하데스를 잡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하데스는 한 손으로 대사제를 날려버리며 이 부적은 200년 전 성전의 유물일 뿐이라 폄하했다. 게다가 그가 텐마와 만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다. 인정하기 싫지만 대사제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는 사하에게 신의 전당 전체를 순간 이동시키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곳은 200년 전 하데스의 군대를 봉인한 탑이며 그는 여기서 하데스를 영원히 봉인해
사하와 텐마에게 착한 앨론을 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데스는 그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텐마와 사하를 향한 공격이 날아왔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피했고 마차가 도착했다. 저것들은 판도라의 마차야. 대사제는 그녀가 하데스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이 세상에 악을 풀어놓은 장본인임을 알아차렸어. 판도라는 자신이 항상 하데스에 충실한 신하였고 원래라면 하데스의 환생이나 여동생이 되었어야 한다고 인정했어. 그런데 아테나 여신이 감히 인간의 몸을 빌려 하데스의 여동생이 되어 그를 감시하다니. 하지만 아테나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어. 앨론과 텐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거든. 판도라는 그녀가 말이 많다고 생각해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 했어. 한 대 치려는 순간 텐마가 막아섰어. 하데스는 지루해져서 판도라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지. 텐마가 가지 못하게 하자 하데스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 차이를 보여주었어. 그리고 하데스는 하늘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렸어. 그림에는 금성들과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그려져 있었지. 하데스가 그림을 완성하면 모두가 죽게 돼. 성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하데스가 만든 것임을 알았어. 하데스는 텐마에게 이 그림이 하늘을 가득 채우면 완성되고 세상의 모든 영혼을 파괴할 거라고 알려주었지. 그리고 텐마는 하데스가 그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했기에 그 끔찍함을 알고 있었어. 하데스는 차를 타고 떠났어. 너무 지루해진 텐마가 따라가려 했지만 유령 하나가 달려들어 공격했지. 바렌이 막아섰어. 그는 텐마가 하데스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 텐마는 하데스에게 답을 얻으려고 마차에 매달렸어. 그런데 한 방 때리려던 순간 판도라가 쏘아서 떨어지고 말았지. 유령은 그냥 떠났고 하데스가 판도라에게 몰래 유령을 보냈냐고 묻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어. 그동안 고위 유령들은 하데스가 아직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했어. 아테나와 텐마와 함께한 추억을 아직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하데스가 진정 깨어나 앨론의 기억을 완전히 버리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겼어. 대사제와 아테나는 앨론을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데스와 맞서는 것뿐이야. 3일이 흘렀고 모두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하데스의 그림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 두는 텐마의 머리를 두드려 일하러 가라고 했어. 그는 텐마가 살아서 돌아와 하데스와 맞서게 되어 기뻤어. 텐마는 하데스의 공격으로 쓰러진 시푸드가 안타까웠지. 대사제의 말에 따르면 하데스는 인간의 영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시푸는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고 깨어나기 어려울지도 몰라. 텐마는 이제 앨론에게 미련이 없어졌어. 앨론이 의식을 유지했다면 이런 잔혹한 짓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두는 텐마에게 하데스를 빨리 이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어. 하데스는 지금 세상에 큰 위협이니까. 하지만 어딘가에선 그가 앨론을 되돌릴 수 있길 바라고 있어. 시푸드와 ADM 모두 텐마와 하데스 사이에 무언가 운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텐마는 바론의 제자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어. 그들이 텐마보다 더 많은 짐을 옮기는 걸 보며 텐마는 더 강해져서 돕고 싶어졌지. 그 사이 판도라는 갑자기 다른 지옥의 신 2명을 만났어. 그들은 판도라가 하데스를 통제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판도라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데스를 도와 그림을 완성하게 될 거라고 했지. 판도라의 임무는 하데스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야.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 그리고 별자리 방으로 가서 텐마를 노린 2명의 암살자를 불러냈지. 그들은 텐마가 대비할 틈도 없이 신속하게 움직일 생각이었어. 판도라는 하데스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했고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길 바랐어. 그때 바렌은 ADM의 저택을 방문했어. 그는 술잔을 들며 ADM을 의심했던 과거를 사과했지. 그리고 이제는 ADM과 목숨 걸고 만든 염주로 모든 유령을 봉인하겠다고 맹세했어. 나오는 길에 바로는 주변에 떨어진 것들이 꽤 많다는 걸 발견했어. 그는 텐마와 제자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지. 그리고 함께 훈련하러 들어갔어. 그 후에 내가 서서 텐마가 공격하게 했다. 하지만 그 녀석이 온 힘을 다해 바론에게 공격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론에게 휘청이며 날아갔다. 둘 다 밤까지 훈련했는데 바론의 제자들이 갑자기 모두 잠들어 버려서 저항하지 못했다. 텐마가 훈련 중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같이 잠들었다. 바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2명의 암살자가 몰래 들어와 텐마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손을 쓰기도 전에 바론이 그들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는 스스로 청각을 차단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암살자에게 공격해 가면을 깨뜨렸다. 하지만 떨어지는 조종자가 와서 바론의 옆구리를 찔렀다. 2명은 이후 힘을 합쳐 바론을 처리하기로 했다. 원래는 텐마만 처리하려 했지만 김성김성 1명을 더 처리하면 더 좋았다. 그들은 계속 공격해 바론의 옛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게 만들었다.
수십 번 맞았지만 바로는 한 명의 목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른 한 명은 죽음의 사신을 소환하기로 했다. 그가 노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것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바로는 쓰러졌고 그자는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며 텐마를 노렸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 의식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제자들과 텐마가 계속 살아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깨진 가면을 쓴 자의 머리를 잡아 최후의 필살기를 날렸다. 결국 가장 약한 한 명만 살아남아 텐마를 처리하려 했고 공을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카가오가 나타나 가장 약한 자를 막았다. 카가오는 하데스가 아무도 텐마를 죽이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텐마를 살리고 누가 암살을 명령했는지 캐물었다. 암살 명령이 판도라에서 나왔고 목적을 듣자 그자는 카가오에게 텐마를 함께 죽이고 공을 나누자고 유혹했지만 카가오는 그를 바로 처리했다. 텐마가 깨어나자 바론이 죽은 것을 발견했다. 카가오는 바론이 죽은 이유가 텐마가 너무 약해서라고 말했다. 판도라가 텐마를 쫓도록 명령했고 바론은 텐마를 지키다 죽었다. 더 알고 싶으면 강해져서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그 후 그는 돌아서며 바론에게 진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다. 바론의 제자들이 깨어나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텐마도 자신이 원인이라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텐마는 사람들이 바론이 텐마를 지키다 죽었다고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텐마는 죄책감도 있고 아무도 자신 때문에 죽지 않길 바라며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두와 에스는 텐마를 의심해 그를 찾으러 떠났다. 텐마는 너무 많은 김성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불안했다. 더 나쁜 건 텐마가 이 시점에서 탈영죄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바론의 두 제자가 와서 그의 묘를 찾았다. 그 소녀는 자신이 재능이 없어 성인이 되려던 꿈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전투를 돕기 위해 시종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친구가 빨리 성장해 바론의 김성의 힘을 이어받길 바랐다. 텐마가 지나가다 그들을 보고 죄책감이 더 깊어졌다. 갑자기 또 다른 김성이 텐마를 찾아와 두아와 에스가 텐마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알렸다. 텐마는 자신이 판도라에게 쫓기는 목표임을 확신했다. 자신이 남아있으면 바론 같은 사람이 더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바론이 죽은 건 약해서라고 말하며 전쟁에서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동료 성인인 자신이 어떻게 성전생진을 막을 수 있겠냐고 했다. 솔직히 말해 텐마가 너무 약해서 도망치는 거라고 했다. 만약 탈영하려 한다면 그를 처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쓸모 있으니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했다. 필요할 때 풀어줄 거라고 했다. 텐마는 감옥문을 부수려 했지만 갑옷도 빼앗기고 무슨 짓을 해야 할지 몰라 허무했다. ADM과 바론이 지금 텐마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몸을 바쳐 믿음을 줬는데 텐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판도라는 암살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았다. 하데스가 그녀의 독단적 행동을 알면 분명 화낼 테지만 그녀는 하데스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갑자기 옛날 주교가 찾아왔어. 그는 판도라의 이번 실패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직접 하데스에게 설명해야 해. 그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데스는 그녀의 감정 따위는 절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와 하데스는 점점 멀어지고 하데스는 그림 그리기를 소홀히 하면서 텐마를 찾아 나설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힘을 빌려줘서 하데스를 이곳에 붙잡아둘 거야. 그녀는 그 후 하데스를 찾아가 무단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듣게 돼. 하지만 그녀는 하데스가 어린 시절 두 친구와의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기억이 하데스를 더럽혔다고 판단해. 그래서 그 남자가 준 꽃가지로 하데스를 밀폐된 공간에 가둬서 그가 그림에 집중하게 만들려 해. 한편 텐마는 이때 온 힘과 맨손으로 문을 두드려 탈출하려 애쓰고 있어. 갑자기 가토가 나타나 자신이 뚫어놓은 탈출구를 알려줘. 가토는 왜 그런지 텐마만 만나면 불운이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해. 텐마는 밖으로 나와 리크를 다시 만나 그녀도 성인이 되어 가토와 함께 텐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는 장로가 이 일에 개입했음을 알고 솔직히 하데스의 궁전으로 가고 싶다고 말해. 당시 대사제는 텐마가 아테나 성지구역 내 안전을 위해 갇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텐마는 이를 악물고 받아들이지만 장로가 찾아왔어. 그는 텐마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두자고 했어. 텐마의 날개를 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텐마는 절대 에론에 닿을 수 없을 테니까. 장로는 텐마를 몰래 풀어주고 텐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어. 대사제는 어쩔 수 없이 장로가 텐마를 돌보도록 허락했지. 그는 아테나, 아니 정확히는 샤샤에게 텐마를 한번 만나 작별 인사를 하라고 권했어. 그녀는 성지팡이를 남기고 혼자 달려갔어. 대사제와 장로는 판도라를 조종하는 두 명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 그 두 사람은 텐마가 하데스를 찾으러 온 것을 눈치채고 궁전 밖에 함정을 설치해 텐마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
가토는 떠나기 전에 아테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텐마를 찾아와 살을 다시 만났어. 텐마는 그녀에게 새 친구가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맞서 싸울 결심을 했지. 그게 그의 약속이고 꼭 지키려고 노력할 거야. 여기까지가 일부의 끝이야.